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14회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지는 2020년도 대전 외고 시험지고요.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점 2,5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그럼 행동을 하나씩 따라가면 되겠죠. 첫 번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대요. 그럼 2,3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결국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지요. 그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좌표가 바뀌어라. 그럼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결국 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두 집합 A는 X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이고요. B는요, X는 12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지금 정수란 전제조건도 없으니 A에 대한 진리집합은 우리는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먼저 표현을 해줄 거고요. B는요, 우리는 지금 양의 약수, 정수 조건이니까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는 1, 2, 3, 4, 그리고 6, 12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1번 4라는 원소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럼 4라는 원소를 B가 갖고 있느냐?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문장이고요. 2번 루트 2는 A에 속해져 있지 않냐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루트 2라는 건요. 예, 2보다 작은 숫자니까 속해 있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2번도 옳은 문장이요. 3번 루트 5가 A에 속해 있느냐? 예, 루트 5는 2보다 큰 값이니까 결국 얘가 속해 있어요. 그럼 3번도 옳은 문장이요. 4번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B라는 집합에 지금 1 얘가 지금 B에서 나오죠. 그럼 포함되지 않으니까 틀린 문장, 즉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 PQR의 조건에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다. 이때 P가 Q한테 포함이 되고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될 때 이때 다음 점 보기에서 항상 참인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뭐야?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보다 보니까 화살표 놀이로 했으니까 우리는 얘도 화살표 놀이로 바꿔볼게요. 그럼 P라는 게 Q한테 화살표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Q가 R 여집합에, 즉 R 여집합은 not R이라고 써지니까 얘한테 줘야 돼요. 당연히 옆에 쪽에다가 아래쪽에 대우도 써놓고 시작을 하면 R은 결국 Q와 not Q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not Q는 not P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장 봅시다. not Q가 R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했어요. not Q가 R한테 포함이 되냐? 아니죠. R이 not Q한테 포함되니까 기억은 틀려요. 니은 문장 보겠습니다. R이 not P한테 포함이 됐냐? 예, R이 not P한테 포함해요. 대우에 써져 있던 문장이죠. 디귿 문장 보겠습니다. P 그리고 Q래요. 그럼 이건 뭐죠? P 교집합 Q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P와 Q의 교집합은 어차피 우리는 뭐가 되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올 거니까 얘는 결국 P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P가 not R에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P가 아까 not R에 포함이 된다. 이거는 명제에서 쓰여져 있던 거니까 디귿도 옳은 문장이야.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결국 B가 B 안에 A라는 집합이 포함이 돼 있어라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결국 기억에서 보니까 B가 A한테 포함이 돼요. 아니죠. A가 B한테 포함이 됐고요. A 교집합 B는요. 작은 놈이 나와야 되는데 작은 놈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문장이야. 디귿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냐라고 했는데 이때 이거는 번호 갖고 한번 빨리 매겨볼게요. A는 1번이고요. 거기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지금 3번이죠. 그럼 1, 3을 합한다고 해서 전체 집합이니? 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A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얘는 결국 분모르간을 쓰면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아까 A 교집합 뭐였죠? A 교집합은 A였네. 그러면 A의 여집합을 물어보는 거고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니까 리을만 맞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참인 명제만을 고르래요.
그럼 봅시다. 기억, 자연수 x가 6의 배수이면 그럼 6의 배수 6, 12, 18 이렇게 쓰여져 있는 배수라면 3의 배수 3, 6, 9, 12 여기에 지금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얘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참인 문장이야.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 더하기 n이 짝수이면 m제곱 플러스 n제곱도 짝수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m 더하기 n이 짝수가 될 조건은요. 짝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짝이 더해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m제곱 플러스 n제곱도 지금 짝수이냐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때도 지금 어떤 두 수의 제곱도 더해져서 짝수가 되는 건 이것도 똑같이 짝이거나 아니면 결조로 홀이 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결국 얘네는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실수 xy에 대해서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되는 발레만 좀 들어볼게요. 이때 발레는 결국 음수였었을 때 상황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였다면 제곱을 했을 때 1이고 4니까 부동항이 반대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인 명제는 결국 기억과 니은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직선 ax-y-1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평행 이동하였을 때 그때 이 직선이 이거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뭐야? 첫 번째 우리한테 시키라는 행동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먼저 직선을 찾아라. 그러면 그 직선을 찾다 보니까 x축의 방향을 3만큼 움직여주면 x 대신 x-3을 대입해서 식을 완성 지으면 되겠구나. 그럼 이 식을 정리하니까 ax-y-3a-1은 0이요. 이렇게 직선식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두 번째 조건에서 보다 보니까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근데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중심을 지나가면 되겠구나. 저 직선이. 그럼 중심좌표 2,-3을 이 직선 찾아낸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2a 플러스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a를 계산한 걸 우변으로 보내서 a는 2요 이렇게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2,4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있다. 그 두 개를 구하셔서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원 밖에점에서 접선을 그렸죠. 그럼 당연히 두 개인데 이런 거는 그림을 항상 이쁘게 그려놓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중심좌표가 0,0이면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원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지금 점좌표가 마이너스 2,4였대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4는 얘보다 위로 올라간 여기에 지금 점이 있었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 접선은요. 지금 두 개라는데 당연히 접선 하나씩이 x축과 수직이게 직선이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두 번째 접선은 당연히 이제 원에서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는 접선 형태로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시겠네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하나씩은 찾아버렸네요. x축의 수직인 이 직선은 x는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C값이 첫 번째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갔대요. 두 번째 행동은 이제 나머지 이 직선 여기에서 기울어져 있는 이 직선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0은 0 얘를 찾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직선과 얘와의 거리가 결국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 2랑 똑같아요. 이것만 지금 문제를 풀어주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식을 우리는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댔으니까 직선식을 y는 ax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2a 거기에 플러스 4 이렇게 잡아놓을 거고 그럼 얘와 중심좌표인 0,0과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갖다 쓰셔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지금 이 상태에서 a제곱 거기에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집어넣으니까 2a 플러스 4는 얘 반지름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 2랑 똑같다. 이 방정식만 풀자고요. 그러면 제곱을 해주니까 4a 제곱 플러스 8에 16a 플러스 16이 4a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4a 제곱 날라갔으니까 16a가 마이너스 12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a 대신 마이너스 4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써보니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여 될 거고요. 이 식을 여기 있는 식과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양변에 4를 곱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3x 거기에 지금 플러스 4y 4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6 4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은 0이요. 그러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때 이 식과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똑같다면 a 값이 결국 3일 거고 b 값은 결국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해달라? 더해달라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최종 얘를 다 더한 값은 5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봅시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을 한 이거의 교집합이 B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식을 옳게 적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교를 등호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A 합집합 B, A 합집합 B 똑같고 교집합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때 이 여집합, 여기 괄호 밖에 있는 이 여집합을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풀어줘라 라는 소리겠죠. 그럼 B의 여집합은 B가 될 거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A는 A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져라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겠죠. 근데 두 번째는 힌트를 아예 줘버렸네요. 이제 뭐 한다?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을 분배 법칙을 하겠다. 그럼 분배 법칙을 보다 보니까 이때 여기서 뭐야? 합집합 B, 합집합 B 얘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B의 합집합으로 묶었어요 라는 분배 법칙을 쓴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A 남았고 여기에 A 여집합 남았는데 그 가운데 연산기호가 교집합이었으니까 얘는 나가 쓰여지는 문장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과정이죠? 이때 여기서 뭐이므로라고 했는데 이때 얘를 줄일 수 있겠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뭐죠? 당연히 공집합이므로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B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맞는 문장을 찾으면 첫 번째 B 합집합 A의 여집합 그럼 결국 1번과 2번 쪽에서 찾아라. 그리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 그럼 당연히 2번에서 찾으라. 그럼 여기는 벌써 1, 2번만 해도 편성이 되었겠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9번 문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봅시다. 전체 집합은요 1, 2, 3, 4, 5, 6, 7이고요. B라는 집합은요 1, 3, 5입니다. 근데 이때 A라는 거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요. 그렇구나. 두 번째 A 교집합 B는 5래요. 그럼 뭔 소리야? A에는 무조건 5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1과 3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1, 3 갖고 있지 마라. 그럼 부분 집합에서 1, 3 안 되고 5 무조건 데리고 있어라. 세 번째 봅시다.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뺐더니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야? 얘가 공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건 A 합집합 B가 결국 전체 집합이 되지 말아라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해주는 이 문장은 뭐냐? 결국 얘는 원래 5는 반드시 데리고 있고 1, 3을 안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을 개수를 먼저 찾을 건데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친 이 4개 2의 4제곱계에서 거기서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을 거니까 걔 한 가지를 빼준 걸로 부분 집합 개수를 마무리 지어줘라. 그럼 16에서 1을 빼주니까 결국 15개 즉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예, 다음 문제로 봅시다. 10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A와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그냥 40%다 이렇게 퍼센트로 알려줬고요. A와 B를 모두 선택한 학생은 B를 선택한 학생의 25%였다. 그럼 한 개의 동아리만 선택한 학생은 전체 학생이 몇 %인가? 라고 질문했고요. 특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 그럼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말을 해준다면 퍼센트로 알려줬으면요. 그냥 나는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전체가 10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A를 선택한 학생은 40%예요. 그러면 전체 A가 4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 A가 40명 이따가 써먹을게요. 색깔 다르게 40명 이거 써먹을 거고요. 두 번째 A와 B를 모두 선택한 학생. 그럼 교집합 말하죠. 그럼 여기 X가 B를 선택한 학생의 25%였다. 그럼 B를 선택한 학생의 25%라는 건 B의 결국 이 X가 전체 B가 4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결국 순수한 이쪽 B가 3X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전체를 40으로 분됐으니까 여기는 40-X명 이렇게 순수한 게 될 거고 특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한 명도 없었댔으니까 여기는 0명 이렇게 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뭐야? 얘네를 다 더한 40-X 더하기 X 거기에 더하기 3X 이렇게 해준 얘가 전체 100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결국 3X가 60이니까 X는 지금 20이요 이렇게 숫자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얘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20 여기도 20명 여기는 60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최종 마무리 한 개의 동아리만 선택한 학생은요 라고 했어. 그러면 20명과 60명을 선택한 80명은요 전체 100명의 몇 %인가 0 곱하기 100 해주니까 결국 얘는 80%요 라고 하는 답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봅시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 A 6,2와 B 2,6을 직선 Y는 X를 움직이는 점 P Y는 X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대요. 그리고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Q X축 위에서도 여기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R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점이 움직인대요. 근데 이때 삼각형 APQ의 둘레와 그러면 APQ, 이 삼각형의 둘레와 삼각형 BPR의 둘레, BPR 이거의 둘레의 합이 최소일 때 그때 삼각형 PQR의 넓이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봤던 문제는 조금 독특한 거는 우리는 항상 그리고 R, 그리고 Q, A만 있었는데 거기 상황에서 이 상황에 지금 P점이 하나가 지금 더 껴진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얘 해석은 지금 어떻게 들어갔을까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식으로 먼저 쓰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느냐. 선생님 첫 번째 삼각형 APQ의 둘레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APQ의 둘레는 선분 AP 거기에 더하기 선분 PQ 거기에 더하기 선분 QA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BPR의 둘레는요. 선생님 선분 PB BR 더하기 선분 RP 거기에 더하기 선분 BP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다고 따로따로 끊어줄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했을 때랑 똑같이 선분의 더하기니까 결국 우린 대칭을 시켜서 최소값을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최소값을 구할 때 이제 생각이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첫 번째 이 세 개짜리에서 생각을 들어갔었을 때 어차피 P점도 Q점도 움직여지는데 거기서 PAQ랑 AQ랑 더한 거에 즉 PQ 더하기 AQ 얘의 최소값을 먼저 표현을 해보고 들어갈 거라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P점은 움직이니까 A라는 점을 대칭을 시켜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여선생님이 여기다가 여기를 대칭시켜준 A라는 점 좌표가 지금 6,-2여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때 지우개로 계속 지우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P점이 저기에 있었다면 P에서부터 A 여기 대칭시킨 얘 점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된 여기 상황에서 지금 Q점이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PQ 플러스 QA는 이거의 최소값은 일단 PA1이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상황도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이때 BR과 PR, RP 얘를 더한 걸 먼저 최소값을 구하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B점을 먼저 대칭을 시켜주겠죠? 그럼 B점을 대칭을 시켜준 얘 좌표는 지금 -2,6이라고 되는 B1이라는 좌표가 잡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다시 지웁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도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B1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일직선이 그려졌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교점 좌표가 그냥 R이 되는 순간이고 그럼 BR 플러스 RP의 최소값은 B1 거기에 플러스 B1 P 이렇게 됐다고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등호로 쓰다 보니까 얘는 AP 더하기 PA1 플러스 B1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점들이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점이냐? 이번에는 여기 점, 여기, 그리고 대칭시킨 여기 점, 여기 A 원래 있던 점. 이 점에서 이 점 4개를 선분으로 그렸을 때 이때 여기서 최소값이 되는 순간이라면 이때는 어떤 순간이 되냐면 결국 P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B와 A, 원을 일직선으로 그려준 대화. 그 다음에 A와 B1을 일직선으로 그려준 여기. 그럼 얘랑의 교점인 여기에 결국 P가 있어야지 최소가 된다고요. 다시 일직선으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다시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시 얘가 어차피 꺾인 점이 될 거니까 근데 그거를 대칭시켜서 따로따로 구했다가 아니라 AP와 B1P 얘네 둘을 같이 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때 얘네 둘의 더한 거의 최소값은 결국 녹색으로 표현된 얘랑 더한 거의 최소값은 A, B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부등호로 다 바뀌어졌겠네. 그리고 한 번 더 PA1과 PA1과 BP를 더한 얘네 값은 즉 BA1 얘가 지금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교점이 여기에 P가 있구나. 그러면 이때 이 교점이 되었었을 때 다시 삼각이 바뀌어지면 R점의 위치도 다시 바뀌어진 상황이 될 거고 Q점의 위치도 다시 바뀌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 여기가 PR 여기 점이 Q 이렇게 해서 구하겠다고요. 그럼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P점 좌표와 Q점 좌표와 R점 좌표를 다 구해줄 거고요. 그럼 P점의 좌표는 일단 두 직선의 만남이니까 첫 번째 얘 직선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하면 기울기 X값이 2에서 6만큼 증가했으니까 X값이 지금 4만큼 증가했을 동안 Y값이 6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8만큼 증가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요. 그럼 얘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2x에 6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야 되면 플러스 12요. 이렇게 직선식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 직선이랑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걸 찾겠다? 이 가운데 있던 식 어차피 Y는 XY 교점이 결국 나는 P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P점 좌표를 먼저 구하는 식을 쓰다 보니 얘랑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요. 그러면 결국 X가 3분의 10이요. 그래서 P점 좌표는 3분의 10, 3분의 10이요. 이렇게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Q점 좌표도 찾아주셔야겠죠. 그럼 Q점 좌표는 이 직선의 X절편을 말하는 거니까 Y 대신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요. 그럼 얘는 지금 X가 5여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때 Q점 좌표는 5,0이요. 이렇게 또 나올 거고요. 마지막 R점 좌표도 찾아줘야겠죠. 그럼 R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이 직선식을 다시 찾아주려고 하면 될 거고 얘 기울기는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갔으니까 8만큼 증가했을 동안 Y값은 6에서 2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거기에 지금 6,2를 지나간 데있으니까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럼 거기는 지금 플러스 5 그럼 얘도 Y좌표는 지금 즉 R점의 좌표는 0,5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이거에 지금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 그림에다가 지금 계속 덧붙이기가 싫어서 그냥 아래쪽에다 그림을 최종 그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축, y축이 있고요. 거기 상황에서 그냥 좀 더 편하게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5고 여기에 지금 5고 3분의 10, 3분의 10이 대략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삼각형 뭐 이렇게 원래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던 얘 지금 P점, 여기가 Q점, 여기가 R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거에서 하자라는 행동이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그냥 전체 넓이를 이렇게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2배를 먼저 해줄 거고 거기서 나머지 그냥 빈 공간을 이 빈 공간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밑변이 5 거기에 곱하기 높이가 3분의 10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 근데 그게 2개 거기서 빼자. 그럼 뭘 뺄 거랬어요? 이때 이 빈 공간 녹색으로 빈 공간 즉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얘를 그냥 빼줘서 계산하면 마무리가 지어지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계산하니까 3분의 50에서 2분의 25를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6분의 100에서 마이너스 6분의 75를 빼준 얘는 6분의 25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마지막 원한 건 뭐죠? 넓이가 P분의 Q일 때 그럼 얘가 6분의 25였었을 때 그 둘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31 이렇게 답이 나오는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좀 문제가 두 문제나 섞여져 있었어요. 선분의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행동도 있었고요. 그때 거기 상태에서 다시 선분인데 선분이 4개가 있었을 때 더한 거의 최소값은 결국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P점이겠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실수 전체고요. 이때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다. 근데 P라는 조건이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그럼 P라는 조건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때 여기는 지금 부등식으로 1과 5가 있었을 때 양쪽으로 벌어져라 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Q라는 조건도 확인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2A, A.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가 모여져라. 이렇게 모여져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일지 아니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시 문제에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P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Q가 not P에 포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P라는 건 not P겠죠? 이 P가 아니라 not P가 필요하네요. 그럼 not P는 1 색칠된 동그라미 5 색칠된 동그라미 그리고 얘가 모아지는 형태가 되어라. 그럼 여기에 지금 Q가 포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근데 아까 뭐 한다고?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A랑 크기 비교를 못하겠다고. 그럼 그 이유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경우를 따져보겠죠. 첫 번째 A가 양수였을 때 이제 확인을 하자. 그러면 P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니 1과 5에서 표현을 해줬고요. 이때 여기서 뭐야?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A는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A는 결국 음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도 음수가 될 거니까 결국 여기 쪽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된다는 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인 A가 음수라는 경우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럼 A가 음수였다면 결국 1과 지금 5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모아지는 형태가 될 거고 A가 음수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A를 크기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A가 더 큰 상황이 되겠죠. 마이너스 A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는 이렇게 모아지는 상황이 되어라. 근데 얘가 포함이 되랬으니까 나머지 부등식을 풀다 보니 1보다 마이너스 A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럼 정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두 개만 있고요. 그러면 이때 정수 A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합하면 마이너스 3인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가해서 조건 보니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이다. 그러면 X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 부등식을 보니까 얘가 지금 5, 3, 마이너스.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댔으니까 결국 일단 5는 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나 조건 보겠습니다.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얘를 풀자는데 그럼 일단 얘를 푸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 0, 1, 2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이때 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하라는 소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만들 수 있었던 지금 가족권에 맞춰져서 만들 수 있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2의 7제곱에서 거기서 빼기 얘네를 아예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 즉 마이너스 2와 3과 4 얘네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끝나겠구나. 그러면 2의 7제곱은 128이고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나머지 빼주면 얘는 120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봅시다. 14번 문제입니다. 바다 위 한 바위섬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는 20루트 7km 이내의 모든 선박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이 말은 반지름이 20루트 7입니다. 이렇게 지금 깔아주고 들어가겠죠. 이때 그림과 같은 레이더로부터 동쪽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그럼 뭐야? 동쪽으로 100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 거기에서 지금 한 척의 선박이 화살표 방향으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럼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시속 10km로. 근데 그동안 움직여서 2시간 후에 처음 레이더에 감지됐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처음 감지됐다는 거죠? 그러면 시속 10km로 움직였는데 2시간 동안 움직였으니까 여기에 거리가 지금 20입니다. 이렇게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때 레이더와 선박이 가장 가까웠을 때의 거리는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레이더와 선박이 가장 가까웠을 때의 거리는 결국 이야기하는 게 이 원의 중심, 이 레이더에서부터 이 움직이는 얘 직선까지 여기서 수선으로 떨어진 이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냥 중3 때 했었던 문제풀이처럼 그대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즉 삼각형을 만들어서. 어차피 직각삼각형이 된다면 직각삼각형이 두 가지나 보이겠죠. 첫 번째 선생님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 이렇게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그리는 다시 이 빨간색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을 보는 걸로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줄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려는 여기를 실제로 h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아까 20루트 7이 했으니까 이 20루트 7을 이쪽으로 옮겨 놓읍시다. 그럼 파란색 삼각형에서 h제곱은요. 100 마이너스 20 플러스 x의 제곱이요 이렇게 쓸 거고 빨간색 삼각형에서 h제곱은요. 파빨 20 루트 7의 제곱인 6800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x제곱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계산할게요. 그리고 100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x제곱이 6800 마이너스 x제곱과 같다 이렇게 쓰여지면 될 거고 마이너스 x제곱 똑같아져서 사라졌고요. 그러면 40x가 결국 2800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때 x값은 70이어 나올 거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h제곱 즉 h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h제곱은 6800에서 4900이 빠진
얘는 지금 1900이요. 그럼 1900은 h는 결국 10루트 19요. 이렇게 나오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점 마이너스 2,0, 1,3 그리고 a, b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에서 각 ACB의 2등분선이 ACB의 2등분선 이 2등분선이 점 D 0,2를 지났을 때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림으로 돼 있지만 결국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우리가 중2 때부터 기억했던 내각의 2등분선이면 하트 공식 기억하시죠? 선생님 BC 대 여기다 쓸게요. BC 대 이때 CA 이 비율이 결국 BD 대 DA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BC 대 CA 여기가 얘 대 얘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할 건데 이때 여기서 뭐죠? BD 대 DA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BD의 길이가 지금 얘의 길이를 실제로 구한다는 것보다 그냥 비율 갖고 볼까요? 선생님 이 상태에서 얘가 X좌표가 1이고요. 얘는 여기 길이가 2예요. 그럼 얘는 결국 1대 2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가 1대 2예요. 이때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 쪽에서 우리가 계속 했었지만 B점 고정점 A점 고정점 C점 움직이는 자취 근데 두 고정점으로부터 비율이 일정한 결국 자취를 찾으래요. 뭐 생각하죠? 아폴로니우스 원이요. 얘만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무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따로따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지금 구하는 건 BC 대 CA가 1대 1 했으니까 B, A 1대 2. 그럼 내분점은 더하는 거니까 3분의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2, 거기에 마이너스 2, 컴마. 그 다음 3분의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6 더하기 0. 그럼 얘는 0,2요. 이렇게 지금 점좌표가 나올 거고요. 외분점 좌표도 똑같이 구하겠습니다. 그럼 빼주니까 2-1분의 그러면 얘는 2 거기에 플러스 2, 2-1분의 이때 얘는 6 마이너스 0 이렇게 쓰여질 거니 얘는 지금 4,3이요. 이렇게 지금 4,6이요.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뭘 구해주죠? 지금 이때 여기서 원하는 결론만 좀 더 볼까요? 중심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림을 여기 아래쪽에다가 대략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때 얘를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생겼고요. 뭐 원의 중심이 대략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랬었을 때 얘 삼각형 얘는 지금 중심 그럼 이때 A, B 한 변으로 두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 중심에서 수선으로 올라온 얘였을 때 넓이가 최대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겠죠. 즉 뭐야? 밑변은 A, B로 고정이 돼 있고 그러면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하니까 A, B의 길이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니까 루트 3의 제곱인 9 플러스 0에서 3까지니까 9. 그럼 얘는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즉 밑변이 3루트 2고 이때 여기서 높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된다고? 반지름이 될 거라고. 그럼 반지름은 내분점과 외분점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16 플러스 16인 루트 32 그럼 얘는 4루트 2인데 얘가 지금 지름이니까 그럼 반지름은 2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 넓이 구하셨으니까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거기에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마무리 지어주시면 끝 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인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림으로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우리 친구들 맨날 글로만 나와 있던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렇게 한번 섭취를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제 세 자연수 A, B, C가 모두 가이면 그때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주어진 빈칸을 채우는 거니까 이제 읽어보실 건데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썼는데 세자연수 A, B, C에 대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면 세자연수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나이다 라고 했어요. 뭐야, 일단 가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죠. 근데 가와 나는 일단 가를 부정해준 관계가 결국 나였겠다. 여기까지는 알고 들어갈게요. 그럼 나머지 읽어볼게요.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면 이때 X라는 수는 정수를 2n 또는 2n 플러스 1로 표현해 준대요. 이거는 짝수와 홀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구나. 근데 이거의 하나이므로 x는 2n이면 그럼 x가 짝수이면 a 2n 제곱 플러스 b 2n 플러스 c는 0이므로 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2n 플러스 1이 홀짝이었다는 개념을 이용하면 결국 a 2n 제곱은 짝수가 될 거고요. b 2n도 지금 짝수죠. 그러면 짝수에 거기에 더하기 뭐를 해줘야지 0이냐 라고 질문해 준 거기 때문에 이때 c는 짝수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다는 짝수고요. 그럼 여기 문장도 보니까 2n 플러스 x가 2n 플러스 1이면 이때 4an 제곱 플러스 2am 2bn까지 여기가 지금 짝수니까 그럼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얘도 짝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네요. 그러므로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이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뭐예요? C는 벌써 짝수였죠? 그럼 C가 짝수인데 거기에서 나머지 A, B 이 상황에서 얘네 셋이 다 더해져서 짝수가 되려면 짝이거나 박수 치는 거 같죠? 짝이거나 라는 소린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서 결국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뭐여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세 자연수 A, B, C가 모두 가이면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문장 제일 첫 번째 잡았죠. 나와 가는 부정을 해준 거니까 그럼 짝수를 부정해준 가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빈칸 채우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가는 홀수, 나는 짝수, 근데 다도 짝수,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옆에 있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직선 y는 kx 플러스 3이 만나지 않을 때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야?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느냐 라는 질문은 중심좌표. 그러면 원의 저 중심좌표는 0,0 이거와 직선 k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 직선과의 거리가 그러면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집어넣으니까 3 근데 얘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다. 그럼 는 1이고요. 근데 만나지 않는다고 했죠. 선생님 실수요.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1보다 어때야 된다?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지겠죠. 나머지 부등식을 푸니까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3보다 작고요. 제곱해주니까 9가 k제곱 플러스 1보다 큽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이 결국 0보다 작으므로 이때 k값은 마이너스 루트 8보다 크고 루트 8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까지 있는 총 5개가 있어요 라고 해서 답은 5개 이렇게 적어놓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 집합 A, B,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집합 A-B,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B차 집합 C를 합집합하는 원소의 개수를 A 그리고 그 원소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럼 결국 일단 이 원소를 다 구해봐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A차 집합 B를 먼저 구하면 A차 집합 B는요. A에서 B가 빠진 거니까 순수한 A.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결국 1, 4, 8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B차집합 C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B차집합 C는 B에서 C가 빠진 2, 3, 0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 합집합한 걸 쓰라고 했었으니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0, 1, 2, 3, 4, 8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원소를 다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첫 번째 A 원소의 개수는 6개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원소의 총합을 구하재요. 그럼 얘네들을 다 합하니 결국 지금 10 그리고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18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최종 답 A 플러스 B는 6과 18을 더한 24요. 라고 해서 답을 24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A라는 집합이 1과 A-5, B라는 집합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4, 그리고 6이었을 때 이때 NA 교집합 B는 2이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면 이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결국 어차피 교집합이 2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때 경우에서 따져보면 우리는 이 A-5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다시 1이 누굴지 확인을 해보면 어차피 얘가 겹쳐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얘가 1인 경우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죠. 그럼 이 경우에서 확인 가정 들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고요.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가 지금 자연수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1번 경우는 아니구나.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다시 따질게요. 그럼 뭐야?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는 1이 즉 B-4랑 같은 경우 따지겠죠. 그럼 B-4가 만약에 1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때 B값은 일단 5가 될 건데 그럼 여기서 다시 의문심이 생기네요. 어떤 경우요? A-5가 그럼 다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일지 아니면 6일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경우를 따지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A-5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 경우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대요. 그러면 이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은 0이고요. 이때도 똑같이 해는 자연수가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이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니은 A-5가 결국 6인 경우 이렇게 해서 A 값은 1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때 여기 상태에서 A 값, B 값을 다 구해다 했으니까 B는 5, A는 11 이렇게 해서 A는 11, B는 5를 했으니까 둘이 합해주면 16 이렇게 하고서 답이 끝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네모 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결국 알맞은 것을 가와 나를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 진리집합 먼저 구해주면 되겠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려면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된다. 이게 진리집합일 거고요. 두 번째 q의 진리집합도 구할까요? 근데 x, y가 곱해진 게 0이려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또는이 될 거고요. 세 번째 r에 대한 진리집합도 구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는 즉 x-2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0이어야 되고 결국 얘의 진리집합은 x가 0이고 y가 0이다. 이렇게 r의 진리집합도 구해지겠죠. 그러면 p는 q이기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p가 x는 0이고 y는 0인데 q는 x는 0 또는 y는 0이랬으니까 p가 q한테 포함이 되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충분 조건이요. 두 번째 p는 r이기 위한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p랑 r이랑 관계가 어떻죠? 선생님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p와 r은 같은 관계니까 이때는 주고받을 수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요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1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8 위의 점 PA, B에서 근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놓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하자. 근데 이때 원점 O에 대해서 삼각형 O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뭐야? 우리 수학에서 넓이, 어떤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일단 도형의 넓이부터 구하려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Y축, X축, 거기에 지금 중심좌표가 0,0이면서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뭐 한다? 얘에서 A, B에서 접한다고 했는데 이때 A도 양수, B도 양수였으니까 접점이 결국 뭐 여기 1,4분면에 있는 형태로 접선이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 있을 건데 너무 선 못 그리네요. 이렇게 접선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 있을 건데 그때 거기서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놓는다고 했고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놓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접선식을 구해야 되는데 위에 점 A, B를 했으니까 이 접선식은 AX 플러스 BY는 8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접선이 일단 완성이 됐을 거고요. 이때 여기 점 좌표가 A, B이고요. 그러면 X절편은 지금 A분의 8 Y절편은 지금 B분의 8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삼각형 OQR의 넓이는 식을 먼저 갖다 쓰니 밑변이 A분의 8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분의 8 곱하기 높이 B분의 8 즉 우리는 A, B분의 지금 32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전제 조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따져봤더니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PA, B가 여기로 들어가면 우리한테 지금 전제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이요 이렇게 지금 깔아준 조건이 있고요. 근데 이 문장 갖고 해석할까요?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OQR 넓이에 뭘 구하래요? 제일 작은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분자가 32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분모가 어떨수록 숫자는 작아지죠? 네,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죠. 그럼 결국 우리는 A, B의 최대값을 구해서 갖다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거고 여기서 또 A 양수, B 양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A 양수, B 양수라는 조건을 이용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산술기하를 이용하세요 라는 문제겠죠. 산술기하 이용하자. 그럼 편하게 이제 산술기하 이용해서 식 만들게요. 그럼 산술기하 식을 이용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여기 숫자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 얘는 8이고요. 그럼 얘는 2AB요. 그러면 AB의 최대값이 결국 몇이죠? 4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 마무리 뭐예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의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러면 최소값은 8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 8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 이제 해석하고서 끝내겠습니다. 22번 문제 봅시다. 원 x-a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r제곱을 직선 x 플러스 2y-12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때 a의 값과 그때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했더니 원을 일단 직선의 대칭 이동을 하재요.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려면 우리가 수직이 등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이 중심좌표를 A, 12요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직선 x 플러스 2y-12는 0에다가 이 직선에다가 지금 예점을 대칭을 시키면 수직 이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는데 여기 좌표가 또 미지수를 2개로 놓고서 문제를 풀려다 보면 좀 일단 힘들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미지수를 지금 어떻게 놓을까라는 결론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 그 생각을 하려다 보니 그림 갖고 한번 다시 상황을 볼까요? Y축과 X축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값을 생각하면 이때 이 직선은 지금 X절편이 12이고 Y절편이 6인 직선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중심좌표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나요? A, 10이면 결국 10 여기 이 직선 위를
y는 10이라는 이 직선 위를 어딘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얘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얘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결국 중심 좌표가 2,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하자? 경우를 나눠서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얘를 일일이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되니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줄여서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2, 4분면에 있는데 이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의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R, R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거고요. 그때 우리는 저기 원래 있던 중심 좌표 A, 10과의 관계를 생각할 건데 이때 여기서 풀이는 딱 두 가지만 쓸 거라고 했어요. 뭐 쓸 거라고? 수직 그리고 이등분 조건 문제를 생각을 할 거라고요. 아이고야 좀 크게 해서 글씨를 줄일게요.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수직 이등분 조건을 이용할 건데 그러면 수직 조건은요. 첫 번째 이 두 점의 기울기 그러면 A 플러스 R분의 10 마이너스 R인데 이때 얘 직선은요. 기울기가 지금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 우리는 얘의 직선들은 이 파란색 직선들의 다 기울기는 지금 2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럼 얘 기울기가 첫 번째 2여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이 관계식 일단 줄여볼까요? 그럼 10-R은 2A 플러스 2R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러면 2A 플러스 3R은 12요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등분 조건은요 어떻게 하죠? 두 점의 중점 좌표가 2분의 A 마이너스 R, 2분의 10 플러스 R 이 점이 직선 아까 식이 뭐였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을 지나간댔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만들겠죠.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R 플러스 10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이요. 그러면 이 식도 좀 줄여볼까요? 2배 해주니까 A 마이너스 R에 플러스 20 플러스 2R 마이너스 24가 0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줄이면 A 플러스 R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는 4요. 그러면 식이 두 가지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여기 오른쪽 공간에 풀게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무슨 조건을 이용할 거냐? 한 번 더 강조. A는 정수다라는 이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A 값을 먼저 구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R을 소거할 거니까 2A 파란색 2A 플러스 3R은 10이면 여기에다가 3배를 해준 3A 플러스 3R이 12여 나올 거고 얘네 둘이 빼주니 이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나올 거고 A 값 정수 2 이쁘게 나오겠네요. 그럼 A 값이 2면요 여기다가 확인을 해주면 이때 반지름은 2인 경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반지름도 양수가 맞고 A 값은 정수가 맞으니까 이때 1번 이 경우는 일단 답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 경우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야? 중심 좌표가 3, 4분면에 있었을 때 3, 4분면 그러면 이때 얘의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찾아냈던 중심 좌표 A, 10 다시 수직 조건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럼 수직 조건 기울기 A 플러스 R분의 10 플러스 R 얘가 즉 2다 이렇게 쓰여진 식으로 푸니까 10 플러스 R은 2A 플러스 2R이고요. 그러면 이때 2A 플러스 R이
12여 이렇게 관계식 하나. 두 번째 2등분 조건 또 이용을 할게요. 그러면 중점좌표 2분의 a-r, 2분의 10-r. 이 좌표가 아까 직선식 x 플러스 2y-12는 0에 대입을 해주니 2분의 a-r에 플러스 10-r-12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시 2배 해주니까 a-r에 플러스 20-2r-24는 0이요. 그럼 얘를 줄여주니까 a-3r은 4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또 이 식과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해줄 거고 아까처럼 우리는 r을 없애주면 되겠죠. 왜 i라고 써져 있을까요? r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x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선생님 다시 체크. 이때 이 식과 그 다음에 이 식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거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또 r을 없애고 싶으니까 위에 거에다 3배를 해준 6a 플러스 3r이 30이요. 여기는 a-3r이 4요. 둘이 더해주니까 7a가 34가 나오고요. 그럼 이때 a 값은 7분의 34가 나오는데 아까 a 정수랬죠. 그러니까 이 2번 경우는 땡 탈락. 마지막 세 번째 경우 힘겹습니다. 힘겨워. 세 번째 경우를 다시 따져서 보니까 이번에는 4사분면이래요. 그럼 4사분면에서는 중심좌표가 r, -r 그리고 아까 있던 점좌표 a, 10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면 돼요. 수직 조건 a-r분의 이때 10 플러스 r 그럼 얘 기울기가 2다. 이 식 하나 다시 푸니까 10 플러스 r이 2a 마이너스 2r이요. 줄여주니 2a 마이너스 3r이 10이요. 이렇게 식 하나. 두 번째 2등분 조건 중점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r, 2분의 10 마이너스 r이요. 그런데 얘가 지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을 지나간댔으니까 마지막 대입 2분의 a 플러스 r 플러스 10 마이너스 r 거기에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다시 2배 해주니까 a 플러스 r 플러스 20 마이너스 2r 그리고 마이너스 24는 0이요. a 마이너스 r은 이때는 4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거 두 개를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2a-3r이랑 a-r이랑 없앨 건데 또다시 일단 r을 소거할 거니까 2a-3r은 10과 두 번째 여기는 3a-3r은 12요. 둘이 뭐 하겠다? 빼겠다. 그럼 얘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a가 지금 이 상태에서 빼면 마이너스 2요 나올 거고 그럼 이때 a 값은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 a 정수요. 근데 여기서 r 값을 구하려다 보니 a 대신 2가 들어가면 r은 결국 몇이다? 마이너스 2다. 그럼 이번엔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또 모순.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도 아니겠네요. 그럼 우연찮게 첫 번째 물었던 얘 다가 최종적으로 답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원하는 답을 써볼까요? 이때 a의 값을 적어달랬으니까 a 값은 2요. 이렇게 하나 적을 거고. 두 번째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2번도 아니었고 3번도 아니었으니까 즉 1사분면에 있었던 형태를 얘기하니 2사분면에 있었던 형태를 얘기하니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4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전외고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시험지를 한번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시 봐야 될 내용. 첫 장은 괜찮았죠. 1번부터 6번까지. 두 번째 장에서 넘어왔었을 때 11번 문제. 우리가 어떻게 썼었는지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 번 더 보고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봤던 문제들 중에서 생각을 하면 15번 문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각이등분선으로서 자치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땐 16번부터 19번까지는 괜찮게 풀었고
마지막 20번부터 22번 거 중에서는 22번 문제. 경우를 따져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귀찮았겠지만 시험 시간 내에 잘 풀었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대전외고 문제풀이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